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만, 자, 뭐 많은 기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이거는 그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오히려 이제 그 차익 실현성 매도세가 증가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선반영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인하 한 차례가 선반영됐고 두 번째는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지표를 좀 보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뭐 프랍 딜러들이 7월 하순부터 매도를 많이 해서 금리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CD 고시금리 같은 게 내려가고 기관들의 단기 조달 금리가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금리가 기조적으로 올라가긴 어렵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금리가 연내 최저점 쪽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다시 하향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생각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금리 인하해서 이제 인하를 선반영한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 공조 압력 지속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역시 그에 대한 기대감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요즘에 글로벌하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갑자기 이제 해외 요인을 찾아서 강세 재료로 작용하지 않을까. 강세 쪽에 두 번째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소영 연구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강세 쪽에 한 표인데요. 기준금리는 동결을 전망하면서도 시장금리는 크게 오르지 못한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저성장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채권 시장에는 좀 부담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종인 연구원. 네, 뭐 마지막은 또 이렇게 비슷한 생각으로 정리가 돼서 좀 마음이 편해지네요. 뭐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그 지난해 5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의 시장 환경과 이렇게 비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월 달에 금리가 인하됐지만 오히려 그게 변곡점이 돼서 그 위에 시장 금리는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그렇죠. 경험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조금 일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하고는 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고 결국 경기 흐름 자체도 지난해에는 회복을 기대했던 시점, 근데 지금은 실망을 하는 시점. 그리고 글로벌 통화 정책이 지난해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막 얘기됐던 시기였고 지금은 뭐 테이퍼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많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저는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5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커브 자체가 역전이 돼 있어서 이른바 역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채권을 들고 가면 갈수록 기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2.25로 낮아지면서 1년, 3년, 5년, 10년 금리가 아주 이쁜 형태의 우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채권을 들고 있었을 경우에 다시 또 캐리와 롤링이 발생하는 정상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금리나 없더라도 추가 강세를 지원할 것 같고 저는 일단 추가 금리 인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여전히 강세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훈훈하게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채권 애널리스트들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처음이었는데 아마 채권 쪽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속 있게 한번 흠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